마담 빠담. 안녕하세요. 마담 빠담의 마담 말입니다. 제가 어디 와 있냐면요. 그야말로 박목월 시인이 나그네에서 예찬한 술 있는 마을에 와 있습니다. 포천에서 억새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명성산과 또 맑은 산정호수를 병풍처럼 두르고 있는 이 명당, 여기서 술 빚는 전간의 대표로 계시는 선생님 모시고 오늘 맛있는 술 이야기를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신령님을 모시고 네, 이 명당에서 술 빚는 전간에 네. 우리 직접 인사 좀 네. 해주죠. 안녕하세요. 저는 술 빚는 정관회에서 술을 빚고 있는 술쟁이 전기보라고 합니다.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빨간 구두 아저씨입니다. 아가씨가 아니고. 근데 저하고는 이 대표님이시기도 하지만 행복한 은퇴연구소의 소장님으로 인연을 맺었어요. 제가 중장년 대상의 프로그램을 할 때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알토란 같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고정 출연하셨는데 먼 데서 오셨어요. 네. 아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어요. 어떻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소장님, 교수님, 또 이사님, 대기업 이사까지 지내셨는데 그런 완장을 다 떼고 네. 정말 이 포천에서 새로운 둥지를 트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 네. 첫 번째는 여기가 이제 제 고향이니까 뭐 나이를 먹어서 고향으로 온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사진을 찍으러 중국에 갔다가 같이 온 제 일행이 네. 배낭에서 이제 술을 3병을 꺼내서 마셔보려는 거예요. 마셔봤더니 술이 너무 맛있어요. 이게 웬 술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빚은 거래요. 직접.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술을 개인이 빚으면 잡아가는 줄 알았어요. 물어봤더니 95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자기가 만드는 술을 빚는 거는 괜찮대요. 그래서 야, 그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냐 그랬더니 뭐 방배동 어디서 배웠다는 거예요. 나도 좀 배우자. 그래서 그게 2013년 12월 달인데 상해에서 전화를 해서 2014년 1월 달부터 하는 클래스에 제가 입문을 하게 됐어요. 그 즉시에서 네네, 거기서 중국에서 전화를 해서. 네. 야, 이 행동력 끝내주시네요, 정말. 그래서 1월 달부터 술을 배워봤는데 술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제가 사진 전시회 할 때 술을 놓고 사진 전시를 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사진보다 술에 더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사업화해보자 해서 그때 이제 대학 교수였는데 대학 교수를 계속 할 거냐, 양조장을 할 거냐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주변에서 난리 났겠네요. 제가 이제 그때 행복한 은퇴 연구소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하러 다니면서 행복한 노년이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교수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양조장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때려치고 내려왔죠. 야, 진짜 용기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복이에요? 올해 개묘년 네. 2023년도에 한국의 와인 앤 전통주 베스트 트로피에서 그랑골드 네, 수상. 네, 네. 근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네. 2018년도에 네. 양조 시작한 지 불과 4년 만에 네, 네. 거기서도 한국 우리술 품평회에서 대상 우수상. 네, 네, 2020년도에도 네, 그랑골드상. 네, 네. 아니 무슨 상법이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이 전통주가 사실은 너무 일반적이고 싼 술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막걸리 그러면 다 네. 똑같은 술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일반 막걸리와는 다른 한 병에 2만 원짜리 막걸리를 파는데 이걸 어떻게 홍보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지는 셈 치고 될 거라고는 전혀 기대도 안 하고 저희 양조장 술 2개를 출품을 했는데 그해 그 분야의 술이 72개가 출품이 됐어요.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상을 3개를 주는데 2개 출품한 우리 술이 3개 중에 2개를 차지한 거예요. 그것도 대상과 우수상을. 예,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야. 그래서 2019년부터는 규칙을 바꿔가지고 한 양조장에는 하나만 주는 걸로. 아, 진짜. 그 운이 좋았죠, 뭐. 아니요, 그만큼 또 뒤늦게 배운 무슨 질이 날 새는 줄 모른다. 엄청나게 네. 몰두를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어찌 보면 좀 운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노력이죠. 이제 지금까지 그때까지 막걸리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다 비슷한 술이었는데 우리 술은 흔히 말하는 가양주라는 술이에요. 네. 집에서 빚은 술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술을 만들어서 내보냈더니 이제 기존 술들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어서 그런 상을 받은 것 같고 맞아요. 최근에는 가양주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맞아요. 예, 예. 여기저기 하시는 예. 분들도 많은데 네. 이번에 그랑골드 상을 주신 분 중에 심사위원 분 중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궁예의 눈물이 네. 우리나라 탁주가 맛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향기가 조금 부족했다. 네, 네, 네. 근데 이 궁예의 눈물은 억새순을 넣어서 네, 네. 약간 쌉싸름한 향기가 네. 아주 일품이다. 이렇게 극찬을 하셨는데 네. 그 많은 양조장 중에 가장 작은 양조장이라고 하셨지만 네, 네. 우리 양조장만의 어떤 차별화된 전략은 이거다. 술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은 맛이거든요. 그렇죠. 술도 그런 맛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술 맛하면 사람들이 알코올 맛을 얘기를 해요. 뭐 독하고 네. 씁쓸음하고 네,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음날 이것도 숙취가 어떻고. 예, 이게 음식이니까 음식이 독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맛있다. 맛있다, 달다, 뭐 향기롭다, 식감이 좋다. 식감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만드는 술은 그래서 사실은 음식처럼 맛있는 술을 만드는 게 이제 저희 양조장의 철학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탁주, 약주, 증류주를 만드는데 탁주하고 약주는 발효주니까 당연히 이제 맛있는 술이에요. 근데 이제 증류주는 증류식 소주거든요. 그 30도가 가장 약한 거고 높은 거는 61도예요. 61도조차도 맛있는 술이에요. 아, 그래서 마셔보면 사람들이 독하기는 하지만 이 단맛이나 이 향이나 이건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희 양조장은 뭐 그런 면에서 다른 양조장하고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전통주계의 위스키예요. 위스키 쪽 증류주는 다 이제 60도가, 위스키죠. 네, 위스키 예, 예, 네, 넘어가니까.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음식 얘기를 하셨는데 어느 의사분께서 막걸리를 하루에 예, 예. 그 한 병을 부부가 네네. 그 한 컵씩 네. 이렇게 나눠 마신다면 그거야말로 약이다. 네네. 네, 넘어가면 뭐 그렇지만 네, 네,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그 음식을 또 뛰어넘어서 건강 보조식품, 네, 건강식품이기도 네, 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막걸리 비누도 만드시고 하셨는데 네네. 맛있게 먹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건강에 좋은지. 이제 일단 막걸리는 발효주고 막걸리는 몸에 이제 탁한 부분이 있고 맑은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 사람들이 위에 것만 마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위에 거 한번 마셔보고 남으면 이제 밑에 것도 마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흔들었다가 야단 맞은 적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 흔드냐고 위에 걸 마셔야지 그런 분들이 네. 있는데 발효제는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좋은 성분들이 있어요. 특히 막걸리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네. 그 스쿠알렌 같은 것들도 들어 있어요. 네. 근데 이 성분들은 다 밑에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흔들어서 마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위에 있는 맑은 것만 마시는 것은 비싼 알코올을 마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과거에 막걸리를 만들 때 막걸리를 만드는 그 재료들을 아주 값싼 재료를 쓰고 또 완전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뭐 막걸리가 주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톱밥 막걸리라고 그랬어요. 네. 막걸리를 마시고 나면 밑에 이제 톱밥이 가라앉아 네, 네, 있기도 네, 하고 또 어떤 때는 술을 빨리 익히기 위해서 카바이트를 써서 술을 익힌다라고도 네. 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술들을 마시면 이게 숙취가 생기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트림이 나오고 속도 거북하고 그런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이제 밑에 있는 건 안 마시고 위에 것만 마신다고 하는데 요즘은 재료들 다 좋은 거 써요. 그러니까 막걸리를 밑에 거 안 마시고 위에 것만 마시는 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흔들어서 배웠습니다. 네. 네. 마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저를 야단치면 막걸리 맛도 모르면서 막걸리, 그렇죠. 오히려 제가 그래야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우리 빨간 구두 아저씨는 양조하시기 전에 네. 이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은퇴 설계 전문가세요. 책도 너무 많이 쓰셨고, 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발표하신 책을 보면 네, 네. 은퇴 5년 전에 꼭 해야 할 것들을 네, 하셔서 네. 이제 집대성을 하신 것처럼 네, 쓰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은퇴 5년 전과 은퇴 후 10년이 인생의 어떤 성공과 행복을 결정한다. 이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2014년부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셨고 이제 횟수로 10년째예요.
그러네요. 그러죠? 네네.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물론 많은 면에서 성공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실제 은퇴를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49살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와. 거기서 회사를 나와서 한 5년간 이제 대학 교수를 하다가 양조장을 한 거거든요. 그 어찌 보면 그 책 제목처럼 얘기하자면 대학 교수 5년 하는 동안이 은퇴 5년 전이고 그리고 이제 양조장 그러네요. 시작해서 오늘까지가 네. 10년인데 네.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자리가 그냥 밭이었어요. 네. 밭이었고 제가 처음 양조장을 했던 곳이 이제 여기서 조금 떨어진 곳인데 거기 아버님이 운영하는 펜션에 노래방을 드러내고 거기다 이제 양조소 설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양조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술을 배우고 나서 한 3, 4개월 지나서였거든요. 초기 한 3, 4년은 좀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로. 첫째는 뭐 양조장이지만 술을 주력으로 해야 되는데 술 한 병에 2만 원짜리 듣도 보도 못한 그렇죠. 그런 유리병에 들은 2만 원짜리 술들을 우리가 먹고 살 만큼 팔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2020년, 21년, 22년 이때가 막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웠는데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에는 21년이나 22년도는 매출이 좀 많이 올라갔어요. 네. 그렇게 어렵게 시작을 하셨지만 가업을 대대로 이어서 하실 생각인가 봐요. 손주분이 이 눈 저기 그걸 보셨군요. 예, 눈 청소까지 하고 저희가 이제 네, 우리 일본처럼 좀 이렇게 대대로 네네 지금 양조장들을 저처럼 이렇게 가양조를 하시는 분들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한 일들인데 가장 큰 고민은 양조장이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렇죠. 그런 일이에요. 60대 한 중반까지는 어떻게 버텨보겠는데 그 이유는 사실 조금씩 힘에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을 쓰면 무료로 와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술 빚는 것은 어디서나 배울 수 있어요. 문제는 저희 양조장에서 나오는 술에 이제 술을 만들 때는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자면 발효주의 경우에 이제 쌀이 필요하고 누룩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해요. 근데 쌀과 물은 뭐 조건만 맞는다면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누룩이에요. 근데 좋은 양조장들은 자기만의 양조장 누룩을 쓰거든요. 근데 그들이 배우고 싶은 것은 누룩 만드는 방법이나 이런 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 근데 누군가가 와서 며느리도 안 가르쳐 주는 건데. 그렇죠. 누군가가 와서 그 비법 몇 달 사이에 배우고 가서 옆에서 또 뭐 비슷하게 해버린다면 뭐 그게 산업의 확산 면에서는 좋은 면이 되겠지만 우리 양조장 입장에서 또 보면 좀 선의의 경쟁도 해야 되는 네, 거고요. 부담스럽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양조장들이 이제 가업으로. 가족끼리 경영을 네,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보면 2세들이 대부분 와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지금 아직 뭐 양조장에는 확 그렇게 관심이 없고 손자분은 그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알아서 막 그 주변을 청소하고. 4살, 6살인데 걔네들이 어떤 뭐 알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와서 시키면 마당에 눈도 잘 치우고 뭐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네가 후계자다라고 얘기는 하죠. 그렇죠.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네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조의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뭐 신부님도 계시고 직접 네. 다 그 하고는 계시지만 이거를 어떤 그 제 2의 인생의 네. 화두로 삼으실 중년 분들이 계시다면 네. 오늘 대표님 말씀 잘 참조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현수님이 쓴 책 나는 나대로 나이 들기로 했다. 네네. 거기서 봐도 네. 자료 중에 우리 노인분들 대상으로 정말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행복했던 때로 돌아간다면 몇 살이냐 그게. 네. 그랬을 때 가장 많이 꼽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65? 82이랍니다. 82.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명당 자리에서 네, 술을 네. 빚으면서 사시고 그다음에 마음 내키면은 뭐 한 달 살이 때문에 짐 싸서 떠나시기도 하고 또 해외 여행도 다니시고 방송 출연 뭐 여기저기 다 하시고 최근에는 유튜브 MC도 보시고 뭐 할 거 다 하시는데 새로운 또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도 하셨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죽음을 겸손하게 그 생각하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많은 활동들 중에 네. 만약 그 대표님께 네. 한 달만 어허. 살 수 있는 시간을 준다. 음. 그러면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평소에 많이 하던 얘기도 그런 게 있고 제 철학 중에는 어떻게 죽을까에 대한 고민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40대에 미국에 연수 갔을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도 감명 깊어서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는 얘기인데 신발을 신고 죽고 싶다라는 표현을 저는 아주 좋아해요. 그 말의 뜻이 뭐냐면 죽는 날까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그러니까 뭐 9988, 234 이런 얘기도 하는데 98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겠다잖아요. 2, 3, 4는. 그런데 신발을 신고 죽겠다라는 것은 2, 3일 앓는 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역으로 일을 하다가 그냥 어느 순간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게 좀 안 좋은 거라고 하지만 안타깝죠. 네. 네.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그렇게 순간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마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멋집니다. 뭐 한 달을 주어진다면 그때도 저는 뭐 제가 하는 일 평소와 같은 일을 똑같아요. 하고 있지 않을까. 예. 빨간 구두 여전히 신고. 네네. 자, 그러면 강연장에서 강조하시는 말씀과 앞으로 더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시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희생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좀 많이 하고요. 네. 근데 과거 때문에 너무 거기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그때를 좀 행복하게 그 순간을 즐길 줄 아는, 가진 것에 대해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건강하시죠?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2월 달에 파타고니아를 트레킹을 가요. 그게 칠레하고 아르헨티나에 있는 남미 대륙의 맨 마지막 남극 가는 땅끝 마을 있는 데에 아주 높은 봉우리가 있는 두 개의 코스를 가는 거거든요. 거기를 갔다가 이과수 폭포를 보고 리우에 가서 리우 축제를 보고 이제 귀국하는 그런 일정인데. 와우. 사진도 네.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유명한 뭐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그 역사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많이 다니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찍어 오신 사진으로 사진 전시회를 네. 벌써 10번째 네네. 하셨거든요. 네네. 이번에도 갔다 오시면 사진전 11번째 사진전이 네. 지금 11번째 사진전이 제 계획대로 했으면 2020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2019년 말과 2020년 초에 제가 쿠바하고 이제 페루를 갔다 왔었거든요. 볼리비아하고. 네, 네, 네. 그거를 하고 여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뭐 코로나 때문에 전시회를 못 했었고 올 여름에 이제 작년 여름이죠. 그린란드하고 아이슬란드하고 스페인을 갔다 왔는데 그 사진하고 이번에 갔다 온 사진하고를 모아서 금년 11번째. 하반기쯤에 11번째 네, 전시회를 사진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우,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건강히 잘 다녀오시고요. 네네네. 마지막으로 네. 술은 네. 내 인생의 네. 뭐다? 뭐 후반 반려자 정도 되겠죠. 뭐 저는 네. 집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제 후반 인생에서 같이 가는 아주 중요한 동행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아우, 후반의 반려자. 네네. 너무 멋지십니다. 반려자와 행복하시길 바라겠고요. 네네. 또 사진전에서 뵐 네. 수 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네.